그러면 이제부터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건데, 이거는 서페이지에다가 제가 공식 매뉴얼을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서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참고사항 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쿠버네티스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여기 원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 뭐지? 확장 프로그램 중에 그 트랜스 오버라고 있습니다. 이거 트랜스 오버. 이거를 설치하고 뭐야 이거. 그 다음에 내가 번역할 언어 한국어죠. 우린 한국인이니까. 뭐 클릭이나 포인트나 이거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저는 뭐 클릭 저장하고 이제 무어 옵션에서 이게 인투? 트랜슬레이트 인투가 영어구나. 여기는 영어로 해야겠네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러면 이게 아마 이렇게 했을 때 재시작해야 되나? 탭을 다시 껐다 켜야 되나? 잠시만요. 다시 들어와서 이거는 닫고 이제 아마 뭐 이렇게 뜨는 거 보이죠? 툴박스 공부상자 이런 식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좀 편할 거예요. 공부할 때. 일단은 여기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와의 통신을 해야 되는데 좀 쿠버네티스를 외부에서 작업하려면 포트를 뚫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껐죠. 그 작업은 이제 방화벽 있죠. 파이어월 그걸 끄는 건데 또 꺼져 있죠. 혹시나 좀 안 돼 있다 끄면 돼요. 디세이블도 해야 되고 비활성화.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쿠버네티스도 공식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기본 포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공식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이 페이지가 아니라 찾아보기 귀찮으니까 아마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나오네. 이게
기본 포트가 6443이거든요. 그거가 안 보이네. 왜 못 찾는 건가? 네, 아무튼 진짜 어디있지? 있네. 보이시죠? 6443. 기본 포트가 얘로 돼 있어요. 그래서 6443을 기본 포트로 쓰는데 그냥 다 뚫겠습니다. 원활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환경에서도 뚫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포해봤듯이 CentOS 자체 방화벽을 꺼도 NCP,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 방화벽으로 포트 관리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꺼도 돼요. 그러면 JVM 얘 뭐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JVM이라는 스펙이 있고 얘를 만족하는 여러가지 구현체가 있습니다. 구현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있어요. 인텔리제이 같은 거 사용해보면 왜 이렇게 크게 설정돼 있지? 아이고. 인텔리제이 같은 거 보시면 여기 새로 프로젝트 하나 생성할 때 JDK 보면은 잠깐 다운로드 JDK로 가있고요. 벤더가 배포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오라클에서 만든 것도 있고, 이클립스 아니면 이제 젯브레인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IBM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쿠버네티스의 경우 기반이 도커는 아니에요. 원래는 도커였습니다. 근데 이제 도커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미지 생성 그리고 실행이죠. 정리하자면 쿠버네티스로 할 수 있는 건 도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도커는 수동으로 해야 되는 반면에 쿠버네티스는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냥 그 차이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전까지 도커만 했다가 도커가 어떻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이라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대분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안에 도커가 있고 이 안에 컨테이너드가 있고 이 안에 그리고 크리오. 별거 아니에요. 인텔리제이에서 JDK 여러가지 있는 것처럼 요게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이 JDK라고 하면은 얘는 아마존이고 얘는 오라클이고 얘는 IBM 또는 젯브레인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개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상화 기술의 종류예요.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이 쿠버네티스라는 게 도커에 국한되지 않고 가상화 기술이라면 다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기술의 스펙을 만족하는 게 도커면 도커, 컨테이너드면 컨테이너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컨테이너드를 쓸 거예요. 컨테이너 D, 이걸 쓸 겁니다.
그래서 왜 쓰느냐에 그거 이유는 없어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게 얘를 좀 많이 쓰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CentOS 환경에다가 컨테이너들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도커가 할 수 있는 게 이미지 생성이랑 실행인데, 그래서 이미지 실행이 사실 컨테이너 가상화죠. 이미지를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도커가 할 수 있는 거 이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실행은 컨테이너 가상화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도커가 좀 특별한 건 있어요. 도커로 뭐 이미지 만들 수 있고 가상화 해가지고 또 실행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이게 나머지 있죠? 컨테이너드랑 크리오. 얘는 이제 이미지 생성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쓰는 데 있어가지고 도커가 필수는 아니지만 뭐 아무래도 이미지 만들려면 도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커와 쿠버네티스 이 둘의 시너지가 굉장히 큰 거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지금 입력하는 이 코드는 다 수업 페이지에다가 수업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설치 컨테이너드. 그래서 도커도 있긴 한데 잠깐 수도를 안 붙였는데 잠깐 그러면 에헤이 루트로 나갈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키고 활성화하는 것까지.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가 있고요. 여기에 CR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내가 도커를 쓸 수 있고, 또는 이제 크리오를 쓸 수 있고, 컨테이너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도커도 깔려있고 컨테이너드 깔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드가 CRI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이 쿠버네티스가 CRI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컨테이너들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컨테이너드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CRI로 쓸 수 있는 옵션이 꺼져 있어요, 기본으로. 그래서 그 옵션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드 안에 있는 CRI 설정을 켜줘야 된다. 그래야 쿠버네티스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파일을 먼저 생성해야죠. 자, 이러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에 생겼어요. 그래서 설정 파일 따로 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설정 파일을 만들었고, 이 설정 파일을 수정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어딜 고쳐야 되냐면 루트 슬래시 하나 입력하고, 이게 시스템 C그룹, 잠깐 이게 아닌가? 잠깐 오케이. 시스템 D C 그룹.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펄스로 돼 있는데 얘를 true로 고치면 됩니다. 저장하고 나가고요. 다음에 리부트 재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셀리눅스도 꺼야 됩니다. 근데 셀리눅스 꺼져 있죠? 그래서 지금 머신 상태가 하던 거 이어서 하다 보니까 셀리눅스는 꺼져 있는데
만약에 좀 새로운 환경에서 쿠버를 시작한다. 그러면 셀리눅스 꺼야 돼요. 그리고 셀리눅스를 지금까지는 설정 파일로 들어가서 껐죠. 뭐 BIM, etc, 셀리눅스의 3기급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인폴싱이라고 되어 있는 걸 disabled로 바꿨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끄는 거는 이렇게 쓰면 돼요. 수도를 괜히 썼네. 이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disabled라고 나오죠. 근데 뭐 disabled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꺼진 거예요. 그래서 비활성화도 한번 해야 됩니다. 비활성화는 그냥 이것도 수도 붙일게요. 그냥 이거 그냥 이것도 가져다 써야겠다. 이거요. 제가 지난 시간에 sed 이거 얘기했죠. i는 뭐 insert 옵션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래서 요 파일 안에 있는 이런 내용 있죠. 셀리눅스는 인폴싱 이런 내용을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으로 바꾸겠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엔터 치면은 된 거예요. 근데 이미 꺼져 있는 상태니까 모르죠. 그래서 요거를 인폴싱으로 바꿔놓고요. 자, 그러면 인폴싱이죠. 여기서 셀리눅스가 지금 다시 인폴싱으로 됐으니까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인폴싱에서 disabled로 바뀌어 있으면 되는 거죠. 했고 엔터 치면 disabled로 바뀌어 있습니다. 당연히 바꾸려는 문장에 뭐 인폴싱이 아니라 인폴스드로 돼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정확히 써져 있어야 되고 무조건 이렇게 하진 않아도 돼요. 해오던 방식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 방에 하면은 편하니까. 그럼 이제 정리하자면 셀리눅스를 종료하는 거는 이거고 그리고 셀리눅스 설정 변경하면은 우리 머신 재부팅하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쿠블렛이랑 kubectl 그리고 kubeadmin 그래서 얘가 쿠버네티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쿠버네티스의 명령어를 전달하는 명령어고 얘는 어드민 관리자 명령어예요. 요 세 가지는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 것도 제가 소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잘 보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가 하나 있죠. 이 t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요런 파일 있죠. 요런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 안에다가 요런 내용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t 명령을 쓰면은 이 아래 내용이 안에 들어감과 동시에 실행했을 때 이 화면에도 보여요. 이 화면에 보이는 건 이 정도? 이 내용. 이 EOF가 안 들어간 이유는
얘는 end of 파일이에요. end of 파일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파일의 끝이다 라고 써준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한 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확인용으로 쓴 거예요. 이 t라는 걸. 내용을 파일에 넣고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용도.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슥 보고서 문제 없는지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설치랑 활성화 해야죠. 설치해주고, 활성화하는 것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켜져 있고, 안 켰으니까 활성화만 해볼게요. enable 그러면 활성화 했으니까 뭐 활성화한 거랑 켜는 거랑 다르니까 뭐 스테이터스는 여전히 inactive. 잠깐, activating이네. 근데 여기는 뭐 활성화해도 활성화하면 켜지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까지 했고요. 아직 실행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다음 내용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상 메모리라는 거를 알아볼 겁니다. 가상 메모리.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키텍처에서 말하는 가상 메모리를 윈도우 가상 메모리예요. 그래서 실제 램은 뭐 4기가밖에 없는데, 얘는 이제 그 하드디스크의 일부분 있죠. 임시로 램처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눅스에서는 스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그 가상 메모리라는 거는 그 컴퓨터 공학에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 공학에서의 가상 메모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드디스크로 구현된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드디스크로 돼 있다 보니까 속도는 느리겠죠. 근데 이제 가끔 램이 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잠깐 쓸만 하겠죠.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는 지휘자예요. 얘는 지휘자예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도 해요. 이 지휘자가 관리하는 서버가 10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쿠버네티스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쿠버네티스는 뭐 A 서버의 램은 몇 기가고, 뭐 서버 B는 어떻게 되고, C는 얼마나 바쁘고, 뭐 이런 사소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각 서버의 실제 램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리눅스에는 윈도우 가상 메모리가 켜져 있어요. 그게 켜져 있으면 이 지휘자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거 지우고 뭐 서버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의 실제 램, 얘는 4기가예요. 근데 서버 개발자가 뭐라고 해야 돼? 그 작업을
좀 희한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압 램을 4GB로 걸어놨어요. 그러면 쿠버네티스 입장에서 이 A라는 서버는 램을 8GB로 가지고 있는 걸로 인식해요. 이거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A가 얘는 램이 8GB구나 하고 이제 8GB짜리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실 이 수압이라는 거를 사용하는 게 좀 기본적으로 좋은데 쿠버네티스 입장에서는 꺼버리는 게 지휘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라 수압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수압을 끄는 명령어는 수업 페이지에 있죠. 수업 페이지 있습니다. 가져다 쓰시면 돼요. 이거는 수압을 끄고, 근데 이제 재부팅한 뒤에도 자동으로 수압 꺼지게 해야죠.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미 미리 해버렸는데 상관없습니다. 안 되면 뭐 다시 하면 되죠. 이거예요. 지금 루트로 있으니까 수도 안 붙이는데 이 루트가 아니라면 수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vim pc 자, 이런 것도 있어요. fstab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같은 건데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끈다 그러면 이거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보죠. 됐다. 자 일단은 이 수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에 샵을 붙이는 거예요. 맨 앞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 수압은 2줄에 있죠. 이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고 다시 문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때요? 이 앞에 샵이 하나가 붙었죠? 사실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문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면 돼요. 달라지는 건 앞에 샵 붙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앞에다가 샵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SED 얘는 뭐냐? 치환하다 라는 뜻입니다. 치환하다 라는 의미고 이 I는 인서트예요. 그래서 뭘 인서트 하냐면 이 뒤에 나오는 샵이에요. 샵 어디에? 이런 파일에다. 그래서 이런 파일에서 수압이 들어간 줄의 맨 앞에다가 샵을 넣으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이 문법을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이제 명령어를 검색해보거나 실험해보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방에 되니까 편하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이런 명령어를 안 쓰면은 BIM ETC에 F 파일 시스템 탭 이렇게 엔터 치고 이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앞에다가 샵 붙이기 전에 눈으로 수압이 있는 줄 탐색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방향키로 이동하고 A 눌러서 인서트 모드
띄워넣기 모드로 변경하고 샵 추가, 그리고 저장하고 나가기. 그쵸? 단계가 많아요. 이렇게 하느니 이런 명령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명령어를 이용하면 좀 편하죠? 좀 리눅스 같은 거 명령어 보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SED가 뭐 하는 건지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파일에 관한 작업을 하는구나, 알면 돼요. 근데 그 파일이 이거구나 라는 거고, 그리고 i는 추가하겠구나. 어디냐면 수압이 들어있는 문장 맨 첫 번째 샵을, 요게 이 s가 서치의 의미일 겁니다. 이거는 문법을 공부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두 가지 끄고 비활성화하는 거 한 번에 하는 건 뭘까요? 간단해요. 수압 오프 A, 아이고, 이거예요. 엔드잖아요. 엔드. 그래서 이 앞에 나온 게 실행이 안 됐다. 그러면 표준 에러 보여줍니다. 표준 에러 띄우고 이 뒤는 실행 안 돼요. 앞에 나온 명령어를 수행한 다음에 뒤에 나온 명령어를 수행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잠깐만. 잠시만요. 제가 잘못 입력했나 본데. 가져다 써야 되나? 이거는 안 올려드렸네요.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수학 끄는 거. 오케이. 됐다. 차이점은, 제가 이거를 안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지금 샵이 2개가 됐죠? 2번 실행했으니까. 그래서 2개는 의미 없어요. 지우고. 이 샵이 2개 된 이유는 아까 이거를 실행했는데 또 이걸 실행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편하죠? 수압을 꺼야 하는 이유 설명했고, 껐고 비활성화까지 했습니다. 지금 단순히 지금만 끈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FS 탭, 파일 시스템 탭이 뭐냐면 이 부팅하면 여기에 관련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다가 샵을 붙여줌으로써 수압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도록 해준 거예요. 자, 버추얼박스입니다.
버추얼박스. 버추얼박스고, 안에다가 머신이 하나 들어있죠. 머신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CentOS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내가 쿠버네티스를 설치했어요. 쿠버네티스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인프라 담당자예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서버를 좀 여러 대 다뤄야 됩니다. 서버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없었을 때는 좀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셰프가 됐어요. 그래서 각 서버에다가 뭔가를 막 설치합니다. 직접 설치해요. 그리고 뭐 모니터링 툴도 설치해가지고 만약에 어딘가 부하가 걸린다 그러면 부하가 걸린 곳에 있는 서비스를 뭐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안 옮기고 이렇게 막 분산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일을 직접 합니다. 쿠버네티스가 없었을 때.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쿠버네티스가 있는 상황이에요. 쿠버네티스가 있는 상황이고 똑같이 이 안에 서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서버들 중 하나를 여러분의 부사수? 그러니까 부하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스터라고 합니다. 마스터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컴퓨터 이렇게 하나 된 거를 노드라고 표현해요. 노드.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노드들 중에서 이런 거 하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실행할 때 마스터로 실행할 수 있고 아니면 마스터가 아닌 일반 노드로 실행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서버를 컨트롤 타워로 두고 싶다. 그러면 실행할 때 마스터로 실행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서버에도 쿠버네티스 설치하겠죠? 뭐 여기 안에다가 쿠버네티스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할 때 다 일반 노드로 실행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일반 노드를 마스터 노드에다가 다 연결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마스터로 지정한 서버가 그 셰프라고 했으니까 고든 램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쿠버네티스가 있기 전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직접 이제 주방장이기도 했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통제하려면 힘들어서 이제는 이제 그 주방 일에서 물러나갔고 경영만 하는 겁니다. 경영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전문 셰프를 불러오는 거죠. 그게 마스터인 거고. 그러면 이 셰프가 이 주방의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어떤 근무자에게 일이 물렸다. 그러면 사람을 더 뽑든가 아니면 그 일을 나누든가 알아서 합니다. 그걸 이제 쿠버네티스가 해주고요. 그래서 인프라 담당자의 일을 많이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도입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기술이 나올 때마다 좀 직무에 좀 변화가 커요. 우선 첫 번째는 도커예요. 도커. 지금 도커가 이제 나온 지 10년 정도 됐거든요. 2013년? 이때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오기 전에는 좀 업무 난이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좀 사람이 몇백 명이 필요한 일을 도커라는 게 나오니까 1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도커에서 쿠버네티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도입돼가지고 10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100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거는 절대로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존의 서버를 관리하던 사람 중에서 좀 단순 업무 있죠? 그런 일을 하던 엔지니어는 신기술을 배워가지고 뭐 직무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안 했으면 실직자 됐고요. 그래서 도커와 쿠버네티스가 없앤 일자리 수를 보면 그 위력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쿠버네티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얘가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깨워야 돼요. 깨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마스터 노드고 하나는 일반 노드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한 대뿐이니까 마스터로 깨워야 돼요. 그래서 kubectl get node 이거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노드 지금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관리하는 노드 좀 알려줘봐 하는 겁니다. 네,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쿠버네티스가 있지만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돌려야 돼요. 이거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컴퓨터를 정해서 거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띄우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띄우면 마스터 셰프가 되는 거고요.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노드 중에 이게 이제 헤드쿼터 되는 겁니다. 마스터는 실제로 일을 안 해요. 지시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팀원들 감시해요. 근데 감시하고 있는데 팀원이 상태가 구려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한 명 더 구한다든가 좀 업무를 분담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노드들끼리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들만의 좀 논리적인 네트워크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끼리 이렇게 묶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16 보이시죠? 얘는 서브넷 마스크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고정이죠. 우리가 24였을 때는 255.255.255.0이었잖아요. 여기는 여기까지가 고정이고 이 뒤에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니다. 그대로.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고 있는지 여기에도 다 나와요.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쿠버네티스는 어떤 기술이냐면 도커도 마찬가지만 이 도커 없이 그냥 한다와 이제 도커로 서버를 관리한다와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를 클러스터 구성이라고 해요.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뭐냐면 이 서버들의 묶음입니다. 지금 한 게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구성을 하려면 최소 한 대의 마스터 노드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뭐 노드를 몇 개 가져와라 이거 해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왜냐면
쿠버네티스가 전에는 실행된 안되죠? 실행 안 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실행됐는데도 안되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 전에, 왜 안 됐는지 알아보기 전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클러스터를 구성하다가 망쳤다 그러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tl이 아니라 쿠브 어드민 리셋, 이 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셋하면 진짜로 할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할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하다가 좀 명령어 진행하는 중에 실패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 상태에서 좀 잘 안된다면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놓고 또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에러 나오죠. 에러 발생해요. 그래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init하고 컨트롤 플레인 엔드 포인트 위에 몇이었지? IP가? 잠깐 141이었던 것 같아 되게. 이렇게 돼 있고 기본 포트 6443이었죠. 그 다음에 업로드 서치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쿠버네티스 실행할 때 이 IP 있죠? 이 IP가 메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잠깐 이거 복사해놓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IP를 메인이 되게 할 거예요. EMP 0에 쓰고 이 IP도 내 건데 이 IP가 쿠버네티스에서 자신의 IP로 인식하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그 10.0.2.15가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나중에 지금 사실 이거는 좀 나중에 노드 추가할 때 필요한 거지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맞는 명령어라는 거. 그래서 다시 리셋 한번 하고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이 실행하는 도중에 뭐가 보일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줄을 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중에 내가 쿠버네티스에서 다른 서버를 추가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쿠버네티스까지 다 설치하고 이걸 입력하면은 이 스크립트가 실행된 그 컴퓨터 있죠? 얘는 이제 이 마스터의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MySQL, 우리 MySQL을 처음에 설치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MySQL 같은 경우는 이게 설치한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이제 루트가 있고요. 그 루트에 따른 뭐 비밀번호도 있을 거잖아요. 패스워드가 있을 텐데 뭐 계정 추가하고 나면 그 권한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쿠버네티스에도 권한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치 과정 중에 뭐 mkdir 어쩌고 이렇게 나왔죠? 이거 이거를 지금 루트로 로그인되어 있으니까 루트인 상태에서 지금 루트인 상태니까 루트인 상태에서 해버리면 현재 리눅스 유저를 관리자 계정으로 지정해요. 그래서 루트로 지정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get node 하면은 이제 잘 불러오죠. 그래서 전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exit 하면 코리아 IT로 나오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제 현재 리눅스 유저를 쿠버네티스 관리자 계정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루트에서 된 거예요. 이게 코리아 IT 계정으로도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실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됐다. 그러면 이제 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근데 루트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홈으로 이동하고 여기에다가 tmp라는 폴더 만들게요. 그 다음에 tmp로 이동하고 git init 하면은 git이 없네. 그러면 git을 좀 설치해야 되나? 뭐 별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git init을 함으로써 이 폴더 안에 이 .git이라는 폴더가 생긴 상태예요. 근데 일반 리스팅으로는 안 보이죠? 분명히 생기는데 리눅스에서 중요한 파일은 쉽게 못 지우도록 사용자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기 써야 돼요.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거 했으니까 tmp 폴더는 지울게요. 오케이, 지워졌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천천히 익히면 돼요. 그래서 kubectl 얘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명령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get은 뭐냐면 학원에서 DBMS 수업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그 쿼리문 있죠? 쿼리문에서 select랑 같은 포지션입니다. 출력하는 역할. 그래서 얘는 이제 노드 몇 개 있는지 알아봐 라고 하는 건데 뒤에다가 -a 얘는 숨김없이 다 가져와 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좀 더 자세히 보여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드였는데 이번에는 파드. 이 파드가 뭐냐면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배포의 최소 단위, 한마디로 치면 이제 도커로 치면은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그래서 이제 get 파드 하면 없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다가 A 옵션을 주면 숨겨진 것까지 다 나와요. 근데 보면은 상태 보세요. 스테이터스. 그리고 여기에 핸딩이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 때문에 그 겟노드 하잖아요. 스테이터스가 난 레디예요. 이 펜딩 두 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상입니다. 일단 쿠버네티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그 CNI라고 있어요. CNI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만 설치해도 됩니다. 칼리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리코를 할 거고요. 우선은 일단 not ready가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하면 안 나오는데 A라는 옵션 주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코어 DNS 어쩌고 하는데 보세요. 그래서 이 펜딩 안 돌아가고 있는 조각이 있습니다. 빠진 조각. 그러면 이제 좀 CNI를 보자면 얘는 뭐냐면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 JVM 같이 이런 스펙이 있으면 뭐 JVM은 뭐 오라클에서도 만들고 오픈JDK도 있고 아마존에서도 만든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CNI도 구현체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칼리코로 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CNI가 뭐냐면 이 마스터랑 일반 서버가 이렇게 팀원으로 묶이려면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야 되는데 이거를 묶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걸 묶는 방법이 CNI예요. 그래서 칼리코를 쓰면 서버들 간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쿠버네티스 설치하면서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있긴 있어요. 근데 성능이 안 좋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CNI를 상황에 맞게 새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펜딩인 상태죠.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래도 아직도 펜딩일 겁니다. 펜딩.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뭔지 지금은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클리코를 설치하는 행동이고요. 루트에 있지. 그래서 훅으로 이동하고 여기에 이제 파일이 없으니까 칼리코 리소스 야물 파일을 잠깐 만들어줍니다. 이런 내용도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다 올려드릴게요. 가져다가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여기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복사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복사를 하는데도 좀 이상하게 되네. 시간이 없는데. 이것도 여기다가 얘는 잠시만요. 위에서부터 봐야겠다. 그 다음에 스펙은 여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썼으면 저장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kubectl create가 뭐냐면 그냥 파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만들어준 그 야물 파일 있죠? 야물 파일대로 파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watch라는 걸 앞에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계속 갱신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숫자 변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좀 다르죠? 좀 펜딩인데 여전히 뭔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시간 지나면 이 이닛에서 러닝인가? 허드 이니셜라이징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러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컨트롤 C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서 나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도커에서 만족하고 말아야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윈도우나 맥 쓸 때 부트스트랩 원리부터 공부하고 이런 거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이제 한 개 칼리코 설치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고들 날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전부 다 러닝으로 바뀌었고요. 컨트롤 C로 나가고 이제 노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파드잖아 이거. 이제 레디 상태죠? 제일 난 레디에서 레디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참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늦게 끝날 겁니다. 이제 테인트라는 게 있어요. 테인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쿠버네티스에서 테인트는 좀 중요해요. DB로 치면은 제약사항이에요.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로 얼룩이고 그래서 제약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터 서버가 이렇게 있죠. 기본적으로 있는데 얘가 마스터인데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놓으면 내가 마스터로 정한 거에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용자가 쿠버네티스에게 엔진엑스 3개 띄워봐 라고 하면 이 마스터는 이제 엔진엑스 3개 띄울 만한 서버를 찾아봐요. 근데 이제 마스터는 당연하게도 좀 자기 자신한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난 지휘자니까. 그래서 마스터는 지휘자고 일반 서버는 연주자인 거죠. 그래서 서버를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면 자기가 할 생각은 안 할까요? 마스터로 띄웠잖아요. 간단합니다. 테인트 얼룩이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서버가 한 대죠. 이 상태에서 엔진엑스 3개를 띄우려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데 갈등하는 거죠. 나뿐이고 그마저도 테인트 때문에 내 거에는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습 환경을 위해서는 요거 이겁니다. 자, 이게 테인트 설정을 하겠다 라는 거고 모든 노드에 대해서 나머지는 이제 제약의 이름이에요. 이 컨트롤 플레인 전에도 본 적이 있겠지만 그 전에 본 거는 롤 그 겟노드 하는 데서 보이는 거죠. 이거랑 달라요. 이름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플레인은 노드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같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마이너스 있죠. 이 마이너스를 지우면 해당 제약 걸겠다 라는 거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빼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드 마스터라는 노드는 언테인드 보이시죠? 실행하면 롤은 롤이고 테인트는 테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 엔진X 띄워보라고 하면 자기 거에 띄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습 환경, 좀 쿠버네티스 실습 환경까지 좀 만들었습니다.